어제 조선일보가 지금 정진웅과 한동훈의 관계를 잘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림을 안 보면 이해가 안 가겠지요. 소파가 있고 넘어졌고 이쪽에서 날라와가 덮치는 바람에 소파가 넘어졌고 위에 있는 게 정진웅이, 밑에 있는 게 한동훈입니다. 자, 여기 전화기가 있고요. 전화기 뺏으려고 이랬다는 겁니다. 자, 정진웅이는 순천고고, 이 정권 들어서 검찰에는 순천고가 제일 잘 나가는 인맥으로 대검 중앙지검 등에 쫙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 고창 출신의 지금 이성윤이가 호남 이 검사 인맥들을 장악하고 있고요. 특히 검언유착 수사팀에는 지금 호남 출신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호남 검사들이라는 부분들은 이 정권의 그냥 주구 역할, 똥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검사가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호남이면 똥개가 되어서 됩니까? 물론 호남에도 김웅검사 같이 사표를 던지고 나와서 국회의원 된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지금 이 정권의 주류를 한다고 지금 저렇게 애를 쓰고 있는 이 정진웅 등을 보면서 저는 참 저 영혼이 가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 사람은 순천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한동훈이보다 검사로서의 기수는 2기 차입니다. 나이는 5살 많아요. 서울법대를 둘 다 나왔는데 법대 다닐 땐 자기가 선배였겠죠. 그렇지만은 검사는 기수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2회 빨리 고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한동훈은 성진이 빨라서 이런 나이에 검사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직도 부장검사에 머물고 있다면 정진웅이는 출세가 좀 늦은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 기회인지 모르겠는데 순천 고등학교 나온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김태년입니다. 민주당 원내대표이죠. 제가 과거에 그 김대중 정권 때 양재동에 그 양재천 옆에 약속이 있어서 갔다가 나오는데 보니까 어느 날 당시 학원 강사를 하다가 DJ한테 줄 서서 비서를 하던 사람이 국정원의 기조실장이 됐는데 이 법무부 차 이 마이크로 버스 같은 게 일식집 앞에 하나 서 있고 전부 다 젊은 사람들이 양복 쫙 입고 그 사람 앞에 절을 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 아까 말한 학원 강사하던 사람은 기조실장이 되고 안기부에 국정원이죠. 나머지는 이제 검사들이에요. 안기부 기조실장이 검사들 데리고 이제 밥 먹이고 헤어지려니까 버스 타고 단체로 갔던 검사들이 90도 절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 참 그래 생각했습니다. 서울역 앞에서 그 공무원 학원 강사하던 사람이 순식간에 안기부 기조실장이 되고 고시 붙어서 매년씩 5년, 10년, 15년씩 검사의 길을 달려온 사람이 90도 절을 하구나. 그래서 참 권력이라는 게 더럽구나 그때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이 지금 김태년이 지금 순천고등학교 출신으로 가장 출세한 사람이 되어버렸겠죠. 그러니까 순천고 검사 인맥들이 지금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20명 정도가 검찰 내부의 주요 포스트에 포진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정권은 윤석열을 제거하려고 윤석열의 오른팔인 한동훈을 겨냥해가지고 공작을 펴했습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권력 공작이라고 봅니다. 처음부터요. 그래서 이 법조 브로커, 질이 좋지 않은 법조 브로커를 깜빵이 같은 친구를 내세워가지고 NLA 기자한테 접근을 해서 VIK 이철 접근인데 돈 받은 명단을 가지고 있다. 정치인 이야기해 줄 수도 있다니까 기자가 확 땡겼죠. 그래서 그 기자가 좀 달라 하니 이제 그때부터 장난을 칩니다. 명단을 내가 줄 수도 있지만 네가 우리 이철 회장을 봐주려면 깜빵 생활하는데 검사들 고위층하고 좀 연결이 있어야 우리가 봐주지.
그러니까 내가 누구하고 관계 있다. 이제 이렇게 돼, 그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이제 자기가 평소에 아는 한동훈이한테 부산까지 찾아가가지고 이제 좀 엮어보려고 뭔가를 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나름 녹취까지 해서 그 친구한테 좀 들려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한동훈이는 뭣도 모르고 당한 거지요. 근데 그런 부분을 MBC가 이제 채널A 기자하고 브로커하고 만나는 거를 몰래 녹화를 찍었어. 그때부터 보도를 하면서 검은 유착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닌 사건을 가지고 기자를 구속시키고 그리고 압수수색을 하고 이제 한동훈이까지 사법 처리를 하려니까 한동훈이가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조사도 중단하고 그리고 구속시키지 마라, 기소하지 마라고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뻥 쪘죠. 거기에다가 또 하나의 문제가 뭔가 하면 기자한테 받아가지고 채널A가 검찰에 준 휴대폰 2개와 노트북이 증거로 처리되지가 못하고 이 판사에 의해서 취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은 증거로 쓸 수도 없어요. 이제 증거도 사라져버렸어요. 그 증거도 별것도 없지만 조작을 하려고 하던 원본 증거도 사라졌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추미애가 수사팀을 만들어라 지시하고 윤석열이는 손대라고 수사지 소동을 벌이고 이것 때문에 검찰이 다 모이고 이 난리를 치르고 난 뒤에 이제 추미애가 이겼다 하고 수사팀 저 마음대로 했는데 이 꼴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기가 찬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일이 되니까 이제 수사팀이 어떻게 될까요? 이 사건으로 이동재 기자도 아마 구속 적부심을 신청하면 풀려날 가능성이 좀 크다 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한동훈이 수사는 벽에 부딪혀 버렸죠. 이재용이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도 중단하고 기소하지 말라고 하니까 지금 시간 끌고 있잖아요. 검찰이 지금 저것도 어떻든 이재용 입장을 들어주는 쪽으로 검찰 방향을 틀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한동훈이 문제에서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중단하고 불기소하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 지금 그걸 갖다가 승복하지 않고 영장을 받았다가 저거들은 먼저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어제 23일 날 받아놓은 걸 가지고 어제 덮쳤습니다. 근데 덮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유심을 압수수색 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변호사한테 전화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건 당연히 존중해 줘야 되는 권리고 그래서 허락받고 변호사한테 전화하는데 비밀번호를 여는 순간에 페이스로 아이디로 해라. 그건 뭔가 하면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 얼굴로 인식하는 게 있는데 왜 그걸 안 하고 비밀번호로 누르냐고 시비를 걸면서 이렇게 뺏은 겁니다. 저도 아이폰 10을 쓰는데요. 아이폰에는 페이스 아이디가 있지만 나는 그 잘 할 줄도 모르고 귀찮아서 나가 해도 비밀번호로 하죠. 그러니까 나는 비밀번호로 하고 페이스 아이디가 없다는데 왜 페이스 아이디로 하라느냐. 지금 한동훈 입장에서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어제 압수수색 하라고 찍힌 대상은 유심입니다. 자, 정진웅이가 덮친 이유가 폰을 있는 각종 내용을 다 비밀번호를 열고 지우려고 비밀번호를 또 입력하는 것을 보고 덮쳤다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비밀번호로 전화기로 지울 수 있는 거는 전화기의 내용이지 그걸로 유심에 있는 내용을 지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진웅이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설사 한동훈이가 지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전화기의 내용이고 어제 압수수색의 대상은 지난번에 한동훈이 전화기를 뺐었는데 거기에 유심이 없더라. 그래서 그 유심을 압수수색하라는 게 압수수색 영장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전화기를 지우는 거하고 그 유심 내용이 삭제되는 거는 별도고 유심 안에 있는 내용은 지울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순간에 내용 지운다고 덮쳐가지고 지금 어제 저런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쫄병이 아주 꽃 위에 상간을 이렇게 누르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제가 검찰이 개족보가 되어버렸다는데 저게 개족보끼리 하는 짓이 아니면 무슨 일이겠습니까?